자, 정읍사와 시조 관련되어 있는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정읍사 문제들이에요. 자,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나머지 오답들 잘 읽어주면 되겠고, 자, 이 시에는 반어법은 사용하지 않았죠. 이번에 반어적 진술은 반어법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반어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간절한 바람, 기다림, 그 다음에 이미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라서 반어법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 꼼꼼하게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이 시에 대한 창작 노트입니다. 이 시에 반영된 거. 반영된 거면 옳은 거 고르는 문제예요. 틀린 거 찾는 문제가 아니라 옳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자, 묻고 답하는 형식이면 문답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아니겠죠?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남편에게 닥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면 진대를 디디올시에라라고 했을 때 요게 세모 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었죠. 부정적인 상황을 특정 소재를 통해서 표현했다. 자, 진대라고 하는 건 진흙탕물, 흙탕물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문학상징 사전입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이에요. 기억은 달입니다. 이 달이라고 하는 건 높이 떠가지고 어둠을 밝히면서 소원을 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천지신명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겠죠. 내 소원을 비는 신과 같은 존재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이 정답이네요. 어둠을 밝힌다라는 점을 주목하다 보면 남편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고 있는 거고, 이게 높게 빛나게 되면 그 소원을 이루면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백제시가의 일부 설명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요거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정답입니다. 정읍사와 다른 작품의 제목에 나오는 지역들은 오늘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라고 했는데 요거랑은 관련성이 조금 내용상 흐름이랑 관련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4번의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이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곰과 리을쉐라에 담긴 화자의 마음이에요. 곰이라고 하는 건 강조를 나타내는 접미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리을쉐라라는 건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곰이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니까 간절함, 간절함을 드러내는 거고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건 임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두 개 모두 다 종합해보면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가의 운율 형성 요소로 적절한 거, 옳은 거 찾아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정답이 2번입니다. 동일한 어구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건 동일한 어구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이 두 번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해 주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랑돌이 이런 것들이 후렴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 이렇게 반복되는 거 후렴구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 가요이긴 하지만 고려 가요가 속한 그 책에 같이 실려 있다 보니까 여기 후렴구들이 같이 들어가게 돼요. 고려가요의 특징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걸 고려가요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다음에 7번. 자, 화자의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한자성어를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학수고대,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4번.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무언가를 이야기할 땐 학수고대 적절하겠네요. 그 다음에 8번.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제라는 말은 시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남포는 임과 이별한 장소를 이야기하겠죠. 그럼 이건 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 임의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행상 나간 상인의 아내니까 임은 상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자의 슬픔을 느끼는 공간이다. 이별한 공간이니까 당연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개인의 서정을 담은 건 맞는데 주술성은 아니겠죠. 주술성이라고 하는 건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어떤 신비한 변화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개인의 감정 노래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고대 가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다음에 10번. 자, 윗글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요건 정답이 2번이 정답이죠. 시각적 이미지의 대립이 있죠. 그래서 밝음의 이미지와 어둠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을 이루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1번이 정답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냥 이미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고 믿는다는 얘기는 본문에서 이제 힌트로 잡을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12번. 달에 대한 설명. 이거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유형 기억해 두세요. 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높이 떠서 만물을 비추는 절대적인, 이거는 맞는데 신과 같은 존재니까 권력을 지닌 존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진 않네요. 그 다음에 13번. 자, 윗글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요건 정답이 3번입니다. 후렴구에 감탄사 아으가 들어가 있는데 이 후렴구는 내용상 전혀 관련이 없죠. 남편을 원망하는 것도 우리 글에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소극적인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원망 이런 거랑 정리하기는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죠. 전전반적 잠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학수고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걱정하는 마음 노심추사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절치부심은 몹시 분해서 이를 갈고 마음을 속을 썩임 이란 뜻인데 이거 화가 난다 분노 이런 거랑 관련이 없네요. 그 다음에 15번. 자, 이거 연결이 많이 되죠.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정치상의 송인이랑 연결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자, 가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나는 가와 달리 임과 화자가 서로 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모두 이별의 상황이 연결되어 있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겠네요. 그 다음에 16번. 자, 남편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를 찾아보세요. 이건 수업 시간에 언급했죠. 3번이 정답입니다. 저제라는 말은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시장이기 때문에 행상인임을 알 수 있고 이거의 아내가 시적 화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7번. 높이,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비판적으로 읽어줘야겠죠. 자, 높이 솟아 멀리 비추어 주는 것으로 달 대신에 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해라고 하면 걱정하는 마음을 담기가 조금 어렵죠. 왜냐면 외부의 부정적인 상황 이런 거랑 연결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해로 바꾸면 밤길에 가는 남편 걱정으로 잠 못 이루지 못하는 이미지랑 연결되기가 어렵다. 4번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그 다음에 18번. 자, 정서는 기다림으로 인한 걱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연결된 건 5번이 정답이에요. 자, 3인곡의 한 부분인데 님을 모시고 있어가지고 이메일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물 같다라고 하는 건 연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연약한 모습은 편하실 적이 몇 날이었는지 많이 편하지도 못해 하신다. 그다음에 봄의 추위와 여름의 뜨거운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자, 가을날과 겨울날은 또 어떻게 누가 잘 모시고 지내는지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식사 예전과 같이 잘 지내시는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건 임금에 대한 선조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걱정이라는 부분이 공통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에 19번 문제로 가봅시다. 가의 작품이 오랜 세월 동안에 오늘날 향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날까지도 뭐를 일으킬 수 있냐면 공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보편적 정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구비전승되어 한글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고대 가요면 당연히 옛날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훈민정음 창제 이전인데 이건 다 한글로 기록이 돼요. 한글로 기록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전에는 구비문학으로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글로 문자가 창제된 뒤에 기록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20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학습활동의 맨 앞에 준비학습에 있었죠. 자 그래서 공모도화가의 한 부분입니다.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찾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하나씩 보면 대상의 부재로 인해 애상감, 슬픔과 애상감이죠. 둘 다 이별을 연결하는 거니까 A 맞고요. 그 다음에 대상과 이별 장면을 구체적으로 이별 장면은 아니겠죠. 물론 나는 가능해요. 이 장면에서 어떤 연상이 되니까. 근데 이별의 상황이 어떻게 이별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그러면 말을 건네는 방식 요거 C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21번. 가와 나의 대상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가와 나의 기억을 참고해서 이제 서술해 봅시다. 자, 이거는 말로 연결을 해볼게요. 가에서는 달님에게 소원을 빌면서 이미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가신님을 어이할고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거는 체념의 정서를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일단 21번에서 가를 먼저 설명하게 되면 행상 나간 남편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에게 소원을 빌고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나에서는 물에 빠져 돌아가신 남편을 보고서 이별에 대한 체념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2번. 자, 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골라보세요. 자, 이 작품의 달이라고 하는 건 이미 무사히 돌아오게끔 만들어주는, 사랑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소재,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미 가는데 점그를까봐 두려워서, 점을까 두려워서 달에게 밝게 빛나가지고 이제 소원을 비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3번.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옳은 거 찾아봅시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자연물에 의탁하여 자신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자연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달이 되겠죠. 달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전달해주는 존재. 다음 24번. 가와 보기에 나를 비교한 겁니다. 여기 잔월요성 있죠? 잔월요성도 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것도 아니시며 거짓인 줄을 잔얼요성은 알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했는데 나 결백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은 나의 결백함을 알고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가에서는 소망, 기원의 대상이 되겠죠. 내 소원을 비는 대상이고요. 결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절대자. 이렇게 두 개 구별해서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것도 달이라는 소재가 공통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구별해서 기억하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25번. 자, 기억의 상징적인 의미로 거리가 먼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기억을 보시면 달입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이게 아니라 진대죠, 진대. 진대는 진흙탕물, 부정적인 공간, 그래서 화자가 염려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건 정답이 3번입니다. 남편을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죠. 남편을 믿지 못하는 화자는 맞는 거긴 해요. 근데 이 대상이 화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게 내용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소극적 여인, 적극적 여인 이렇게 나눠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그 자체가 화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3번이 틀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26번. 보기를 참고하여 니은을 이해한 겁니다. 내 간혼계 점글씨라. 이 내라는 말을 나, 너,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걸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통은 요 내를 이제 그 남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자, 돌아오는 남편이 한 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에 기다리는 마중 나가는 아내일 수도 있고, 누가 한 말이냐 보느냐에 따라 구절의 의미가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2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점그릇이라에는 의미 없이 보내버린 시간에 대한 남편의 후회, 이거 전혀 관련이 없죠. 이런 식으로 맥락을 읽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음 27번. 자, 선어말 어미, AB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가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라고 되어 있어요.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가 있는데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해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달이 주어가 되겠죠. 달님이 높이 돋는 거니까 달에게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건 그만큼 간절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들어줄 사람에게 반말하면 소원 안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달과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남편이겠죠. 점그릇이라 내 간혼대 점그릇이라 되어 있고 B 부분이 어디냐면 저제 여럿인고요. 여기도 여럿이 C 들어가 있죠. 남편. 그래서 달과 남편에게 공손한테도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고. 자, 28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 미음을 이해한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요거는 우리 자소서에 들어가 있죠. 요거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에요. 행위의 주체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을 보시면 증대를 디디올시라 디딜까 두렵습니다라고 했을 때 디디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 디디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자, 요거는 그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3번입니다. 그죠? 행위의 주체 디디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디딜까 두렵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내예요. 그렇게 느끼는 건데 이제 디디는 사람, 디디는 것까지만 해석을 해주는 거겠지.
그 다음에 29번으로 갈게요. 자, 가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이건 정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남편이 무사히 집에 돌아와 재회하는 장면은 아니겠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는 거였고. 30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3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내 가는데 전구를 쉐라라고 되어 있을 때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자, 그 희생에 대한 아내의 희생에 대한 안타까움은 아니에요. 걱정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뭐 희생한 거 이런 것도 없죠.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1번. 자, 가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2번이 정답입니다. 가와 달리 나는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했는데 가와 나 모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거 틀린 거 확실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안해요. 자, 이거 옳은 거 고르는 문제죠. 가와 달리 나는 이별의 슬픔이 드러난다. 여기는 슬픔이 드러나는 게 맞고요. 이게 또 슬픔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기원에 초점이 맞춰져야겠죠. 무사기원, 소망.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옳은 거 고르는 문제지. 그 다음에 32번. 그러니까 요거 슬픔 어느 정도 이별에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별은 공통점인데 슬픔은 나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3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자, A에 나와 있는 거 A는 머리곰이라고 되어 있는데 멀리 강세전미사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머리 위 이건 아니지. 그 다음에 B 저제는 시장 저자 플러스 이 맞아요. 그 다음에 주격조사 포함되어 있다 했는데 이거 여기서는 시장 2로 해석하지 않겠죠. 주격조사 아니겠지. 그 다음에 C. 자, 여러신고요라고 하는 건 평소형 종교라면 이건 의문문이지. 물어보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이 기역, 니은, 디귿 답 3번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오답들 체크해주면 되겠고. 33번. 자, 기억과 유사하게 달의 의미, 소원을 비는 대상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서정의 의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꼭 비는 거 얘기하면 자, 4번이 정답입니다. 달은 어째서 서방 정토까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그 이상세계까지 가셨는지 무량수불전에 보고의 말씀 빠짐없이 다 전달해 주세요. 서원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으니 두 손을 모아가지고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보고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니까 이건 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답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로 좀 기억하고서 외워주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34번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이건 정답이 3번입니다. 남편은 행상을 나갔다가 위험에 빠져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했는데 이게 주의할 게 뭐냐면 실제로 위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몰라요. 몰라가 답이에요. 그냥 아내가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지 않으니까. 위험에 빠졌는지 안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5번은 아까랑 같은 문제 유형이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6번 자, 고대국어 표기 방법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 문법이랑도 만약에 연결되면 요거 같이 풀어볼 수 있는 게 좋아요. 자, 3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리얼시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말인데요. 남편이 무사기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확신의 의미는 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에요. 37번. 보기를 활용하여 A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A를 보시면 진대, 요거는 세모 표시해줘야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의 시어 어둠의 이미지를 가지고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또 다른 여자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여성으로 볼 수 있고요. 화자 남편을 의심하는 질투하는 여인으로 해석하니까 조금 적극적인 여인의 모습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38번. 가하고 나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정답이 4번입니다. 가는 나와 달리 시조의 원형을 지녀서 후대 시조 양식이 기본 형식으로 전승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는 나와 달리 시조의 원형으로 가가 이제 요 후렴구를 빼버리면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만들어져서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이라 시조의 원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비 전승되어서 나중에는 기록이 되게 된다. 시조는 오늘날에도 현대시조가 있어서 창작이 되죠. 자, 39번. 가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골라보세요. 이건 정답이 4번입니다. 가와 나는 대조적인 이미지. 자, 대조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밝음의 이미지와 어둠의 이미지. 여기는 자연은 아름다운데 인간은 너무나도 슬퍼요. 이별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니까 요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요
선택지를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가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가 나타난다. 자연의 이미지, 인간의 이미지가 나왔던 것. 그 다음에 40번.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광명 기원의 달의 이미지 있죠? 이거 원형적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달을 보면 소원을 비는 대상으로 충분히 소재로 삼을 수가 있죠. 이런 걸 원형적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다음 41번.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봅시다. 자, 1번이 정답이에요. 후렴구 요거 있고요. 경계의 내용이 구분이 된다. 그래서 후렴구를 제외하면 초장, 중장, 종장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니까 읽어야 할 부분은 여기 세 부분, 꼴랑 세 줄 정도만 잘 이해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음에 42번.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저제녀로 신고연은 벼슬 아니겠죠. 이거는 시장에 간 행상 나간 남편을 얘기하는 거니까 벼슬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평민들의 이야기네요. 43번. 가와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이건 정답이 3번입니다. 가에는 과장법 쓰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관련 없죠. 그 다음에 나에선 대조적인 시어로 화자의 심정을 정리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때 대조라고 하는 건 자연과 인간이에요. 자연은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인간은 이별을 했기 때문에 너무 슬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해 줄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4번. 옳은 거 고르는 문제. 10년을 경영하여 초래삼간 지어내니 나한간 나란간에 청풍한간 맡겨두고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이것도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죠. 자, 4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가에서는 여음구를 제외하면 여기 있는 시조의 형태와 거의 똑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45번. 자,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이었죠. 두려움이에요. 시초가자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요 A는 뭐뭐로 풀이된다라는 거, 뭐뭐 할까 두렵다, 디딜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요. 46번, 이건 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 적절한 거,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건 달을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47번, 자, 10년을 경영하여 윗글과 요거를 비교한 내용으로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1번이 정답이죠. 기원의 대상이고 이거는 풍류의 대상, 풍류는 즐기는 거, 노는 거. 이런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48번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배웠던 내용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이거는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기다리는 화자의 한해정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리을을 봐야 돼요. 리을을. 자,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요거 위에 리을을 보세요. 리을은 저물까 두렵다라고 하는 걱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남편을 기다리는 화자의 한해 정서가 집약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남편의 귀갓길이 어두워져서 위험할까봐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 미음을 제외하고 이 글의 특징으로 보면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한해 정서가 집약된다라는 건 이건 가능한 설명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리을과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오답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49번. 밑글을 내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4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고려가요 형식인 건 맞죠?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형식적 특성을 통해서 고대가요가 고려가요로 발전했음? 아니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이거를 고대 가요가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진 않아요. 이 고려 가요라고 하는 건 민요에서 쭉 연결된 거라서 이 고대 가요랑은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자, 가의 갈래상의 특징이에요. 고대가요죠. 고대가요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자, 이게 고대가요의 일반적인 설명 특징이에요. 자, 부족국가 시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이루어진 고대에 불려졌던 노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달이고 진대예요. 밝음의 이미지, 어둠의 이미지,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 이렇게 맞춰주면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겨울나무는 긍정적, 바람은 부정적. 고난과 이거 다른 하나 찾는 거죠. 겨울나무가 있는데 바람은 대립되는 쌍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이 바람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여기선 잘못됐죠. 겨울나무가 있는데 바람에 머리채 긴 나무 했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느낌 마이너스 느낌 고난과 시련도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나머지는 모두 다 맞는 거고 다른 걸 찾는 거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겨울나무 요것도 그냥 있고 그 다음에 바람도 부정적인 이미지 아니고 그냥 이런 이미지 이런 걸 만들어주기 위한 소재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2번
자, 이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52번에 먼저 하나씩 보면 세상을 정화시켜 주는 거 아니겠죠. 그 다음에 곰은 강조의 의미의 전미사 맞습니다. 남편의 머리 위 뜻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남편의 행상 나간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곳, 위험한 곳 해석하는 거고 아내의 애틋한 마음 맞고요. 자, 내 님이 가는 곳 이렇게 해석하는 거 가능한 게 가장 적절하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디귿 리을 미음. 53번 윗글과 여기 나와 있는 걸 비교한 내용입니다. 비교 내용 많죠. 그랬을 때 적절한 것, 옳은 것 찾는 문제예요. 4번이 정답입니다.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달의 이미지. 그다음에 도치법 대동강물이 언제 마르겠느냐.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눈물에 보태져니까 안 마를 것이다. 과장법. 눈물이 있어가지고 강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 과하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4번입니다. 그다음에 54번. 자, 위 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이에요. 대립적인 이미지이시여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 화자의 바람과 염려랑 잘 연결이 되어 있네요. 55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화자의 분신은 아니죠. 다른 그냥 소원의 대상이지 시적 화자의 분신이라고 말할 순 없어요. 56번 위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정답은 후렴구 있으니까 음악적 효과 있겠죠. 내용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아의 다령들이 이런 거는 모두 다 악기 소리 흉내내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다음 남편의 직업을 짐작할 수 있는 거 저제 여러 신고요. 요거 꼭 찾아줄 수 있어야겠죠. 행상 나간 아내가 항상 나간 남편의 아내니까. 자, 그 다음에 58번. 자, 가와 나의 공통점입니다. 둘 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고요. 대조적인 이미지 사용한 거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9번.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요거는 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가요. 백연소라 정읍이란 속현 얘기하면서 학습활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달아 해가지고 높임의 의미 쓰였고요. 곰은 강조를 의미니까 멀리 멀리 이것도 해석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디딜까 두렵다라는 부분으로 디디지 맙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민이랑 정민이 맞고 수민이는 틀리고 그럼 정답 나왔네요.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0번 기억은 기억의 의미는 광명 이런 것들 소망의 대상 기원의 대상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저제는 위험한 곳 그래서 자 내 해석하는 의미는 나일 수 있고 너일 수 있고 너는 임을 얘기하는 거 근데 한 가지 더 하면 나와 너 모두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화자 또는 남편이다. 61번 가와 나의 공통점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맨날 나오죠, 계속.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또 이런 공통점도 있죠. 자, 여기 보면 자, 의문형을 표현해서 임의 부재를 드러낸다. 시장에 가 계신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리법 사용하고 있죠. 의문형 어미긴 해요. 1번이 정답입니다. 대조적인 이미지도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별의 상황도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62번. 자, 원형적 상징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A는 달이고요. 다음에 B는 여기 물입니다. 이때 물은 이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6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내가 가는데 라는 말을 밝혀주는 대상으로 광명을 원형적 상징으로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1번 정답. 그다음에 63번.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는 3번이 정답이에요. 뭐뭐 할까 더 두렵다 리얼쉐라 라는 말 사용해서 걱정을 나타내는 말인데 대상에 대한 존경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존경이랑 관련이 없고 걱정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4번. 자,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는 5번이 정답이죠. 후렴구 들어가 있는데 슬픔을 강조하기 위한 후렴구가 아니라 내용상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흥을 북돋는 역할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65번 가를 감상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6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백제가요가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것을 보니 굽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노래의 원형이 잘 유지되었구나라고 했는데 요거는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보면 백제시대 노래 맞아요. 그다음에 창작 당시에는 구전이 됐는데 요게 조선시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이제 여음구가 추가된 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률을 맞추고 흥을 북돋기 위해서 여음구나 후렴구가 들어간 거니까 노래의 원형이 잘 유지됐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백제가요에서는 여음구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이게 추가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66번. 자,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잘못 이해한 사람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네요. 자, 2번이 정답이에요. 자, 나에 보면 물이 있는데 이별과 단절의 의미지 이건 맞아요. 근데 생명과 정화는 관련이 없어요. 앞에 건 맞는데 뒤에 건 틀린 거라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67번으로 가볼게요. 자, 67번입니다. 자, 서술형 문제예요. 자, 문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때 한국 문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그냥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한자로 기억되고 있긴 하지만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한문 문학으로서 창작된 이전에 만들어진 한문 문학으로서 작가가 한국인이고 작품의 내용도 우리나라의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는 관련이 없죠. 학습 활동 다른 이제 학습 활동이랑 연결돼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68번.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정답이 3번입니다. 임의 부지에 대한 탄식과 체념의 정서가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탄식과 체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탄식과 체념이면 이거는 공무도화가를 연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나의 임과의 이별로 인해서 슬픔의 정서를 표현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69번. 자,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한 거,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5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제외하면 시조의 원형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달의 상징적 의미는 많이 했었죠. 광명, 그 다음에 기원의 대상이 된다. 달의 상징적 유형에 대한 그 의미를 쓰게 되면 원형적 상징이 되겠네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라면 그 단어에서 떠오르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징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1번. 자, 윗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화자가 처한 시적 화자의 생생하게 보였는데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음성 상징어 없고요. 이 음성 상징어가 해당되는 부분을 굳이 찾으면 후렴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후렴구는 내용이랑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72번. 자, 밑줄친 부분, 진흙물은 당연히 진대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72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73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이건 정답이 2번이 정답이네요. 자연과 이거 대조하는 건 아까 있었던 송인이라는 한시 있죠. 요게 이제 자연과 대비되는 거고, 우리 거는 관련이 없어요. 밝음의 이미지와 어둠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연과 인간의 대조는 아니고, 자연물의 대조는 가능해요. 74번.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5번이 정답입니다. 저물까 두렵다라는 거니까 소망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뭐 할까 두렵다 라는 거니까 걱정을 나타내는 거지 여기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75번. 자, 가의 A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자, 구체적인 건 아니겠죠. 자, 구체적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진흙물을 이제 더러움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건데 남편에게 닥칠 위험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라서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냥 위험 정도로만 기억해 주면 돼요. 76번의 정답은 말도 안 되죠. 3번이 정답입니다. 저거 3번 이거는 필요는 없어요. 요건 우리 거는 안 배운 거니까 요거는 빼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옳은 거 고르는 문제였죠. 3번이 맞는 말인데 요거 도다샤라는 거는 도다서 도듯이요. 그다음에 지나갈까 두렵다는 게 디딜까 두렵다. 요 두 가지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3번이 틀렸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시조 문제를 좀 가볼게요. 시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한번 간단하게 쭉 보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번. 이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2번이 정답이네요. 여기 사계절에 대한 자연의 변화 이런 건 아니죠. 이거 계절감을 드러내는 말을 찾기가 어려워요. 계절의 변화는 우리 글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인 거 확인하고요. 오답들 나머지 맞는 말이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여기는 자연이 풍류의 대상이며 즐기면 내 친구 같은 대상이니까 이거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귀의 대상이다. 자, 그래서 안분지조 안빈낙도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10년을 계획하여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 이렇게 해가지고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결과로 보여주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이 시조에 대한 태도 안분지족 안빈낙도니까 안빈낙도
3번 체크해주면 되겠죠. 안분지족 안빈낙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5번입니다. 자, 안분지족 안빈낙도와 똑같은 거 찾아보면은 5번이 정답이에요. 나 일어나서 이제 가리 이니스프리 숲으로 가리 거기 외까지 엮어 진흙 바른 작은 오두막이죠. 소박한 거 화려한 게 아니라 아홉이랑 콩밭에 꿀벌통 하나 놓고 벌 윌윙대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드러낸 거니까 이게 안분지족 안빈낙도랑 가장 적절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기억의 문맥적 의미 경영하다라는 건 계획하여라는 거니까 6번의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 자 보기와 시조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가을 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가워요. 그 다음에 낚시를 들이치는데 고기가 전혀 물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짜증나고 좀 불쾌할 텐데 무심한 달빛을 싣고서 배를 저어옵니다. 안분지족 안빈낙도 유유자적하죠. 자, 요거는 정답이 5번이 정답이에요. 자연 몰입은 말 그대로 자연에 몰입했다. 자연 동화, 이제 완전히 동화되는 모습이고. 자, 8번. 화자의 삶의 태도가 가장 잘 표현된 건 당연히 물화일체가 답이 되겠죠. 자연 속에 완전히 묻혀 살면서 자연과 내가 구별되지 않는 경지. 그다음 9번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건 정답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자연물을 내 친구라고 표현하는 거 있으니까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 10번 자 이 작품의 시초과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한 거 옳은 거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가 있는 안분지족 안빈낙도입니다. 11번 정읍사의 달과 이시의 시조의 달을 비교한 거예요. 정읍사의 달은 기원의 대상이고 이시의 달은 친구. 그죠? 풍류를 즐기는 거,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 자, 3번이 정답이에요. 소망 기원의 대상이고요. 이 시조는 자연과 하나된 경지를 보여주는 소재이다. 어렵지 않죠,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12번. 가와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거, 옳은 거 찾아보세요. 4번이 정답입니다. 창내고자는 하도 답답하기 때문에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서민층의 욕구, 이거 작자미상이죠. 그리고 사설시조기 때문에 당연히 평민들의 이 감정을 잘 표현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13번. 초려삼가는 소박한 거, 초가집, 3칸짜리 초가집을 이야기하는 거. 요건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에요. 사대부로서 소박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안분지족의 태도를 드러내는 시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입니다.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이건 정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자연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공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태도 연결해 주고요. 15번 자 나에서 나타나는 그 발상이랑 가장 유사한 거, 불가능한 상황 설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관련되어 있는 것, 이 나의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주관적 변용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불가능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4번이 정답이에요.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잘라낼 수 없는데 한 허리를 잘라내가지고 봄바람이 부는 이불 아래다가 잘 넣었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시면은 그 짧은 긴 밤을 펼쳐가지고 짧게 느껴지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5번 됐고요. 16번 가와 정읍사의 공통점입니다. 10년을 경영하랑 정읍사면 요거는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조의 원형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17번. 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요거는 2번이 정답입니다. 가에 보면은 나 이렇게 사는 거에 만족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없죠. 직설적으로 표출했다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8번.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이것도 정답이 2번입니다.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동분서주 이쪽으로 갔다 동해번쩍 서쪽으로 갔다 서해번쩍 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19번. 조상들의 멋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할 때 필요 없는 제목으로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필요 없는 거 찾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 3번입니다. 이게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지. 얘는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현실 공간이 아니라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20번. 자, 10년을 경영하여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이건 정답이 4번입니다. 현실 속에서 정치인의 반대파와 10년 동안 갈등을 벌여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은퇴하고 나서 후진양성하면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 강하니까 이걸로 가주는 건 적절하지 않겠네요. 자, 그래서 이건 정답이 4번입니다. 이거 현실 속
현실 속에서 정치적인 반대파와 10년 동안 갈등했다는데 현실 속에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줘야 돼요. 자, 21번. 자,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아까랑 똑같은 문제네요. 사계절에 따른 건 아니겠죠. 2번이 정답이고, 이거 문제가 겹쳤네, 지금. 여기 있는 것까지. 그래서 아까 22번의 정답, 여기 겹치는 문제 있죠? 3번이 정답이었고요. 2번이 정답이었고요. 요거는 앞에 있는 거랑 이게 똑같이 겹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24번도 겹치는 것 같은데요.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25번. 시어가 서로 대응되는 걸로 알맞은 거 찾아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25번에. 5번이 정답이죠. 빈배, 초려삼간, 소박한 모습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시조의 종장을 현대어로 풀이한 것입니다. 괄호안에 들어갈 이음절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거 빠졌죠, 지금? 자, 종장을 현대어로 풀었을 때,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강사는 들일 데 없으니, 뭐뭐처럼 둘러두고 보리라. 병풍 체크해주면 돼요.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말. 복이 빠진 건데 복이는 병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강사는 드릴 데가 없으니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27번.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미 오기만 한다면 나는 저녁밥 일찍 먹고서 중문을 나서가지고 대문을 나서가지고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서 손을 올려가지고 이마 위에 얹어서 오는지 안 오는지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까 뭔가 거뭇거뭇한 게 있어가지고 이미 오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버선을 벗어가지고 품에다가 품고 신을 벗어가지고 손에 쥐고 곤비님비 그다음에 님비곤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대 마른데 할 데 없이 쭉 갔는데 소개말 하려고 딱 하니까 상년 7월에 주출이 3대 있어가지고 이게 날 속였다. 그러니까 헛것 본 거지, 잘못 본 거지, 간절한 마음에. 밤이네야 망정이었지. 남들이 낮에 봤으면 아이고 저 사람 미쳤구만 하면서 나를 비웃을 뻔했겠다. 웃음 한바탕 줬겠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임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순차적으로 나열한다는데 이건 나만 해당이 되고요. 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도 괜찮겠네요. 요거 둘 다 시험 범위는 아니죠. 다 이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2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초라한 자신의 모습 한탄한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소박한 모습에도 만족할 수 있다는 안분지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번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옳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이건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3번이 정답입니다.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시조고요.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바뀌더라도 종장의 첫 음보에 세 글자가 들어가는 건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30번 산과 물 가운데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걸 모르는 남들은 나를 비웃겠지만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뜻이 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내 분수라고 여기며 살겠다.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찾으면 3번이 정답입니다.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것이 병이 되어 있는 모습 이런 걸 우리 천석고왕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31번 자 가와 나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3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화자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걸로 시상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혀가지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결과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32번. 자, 옳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이건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에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래삼간 지어내니 라고 하는 거 소박한 모습,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라고 하는 거 화자의 목적의식을 담고 있다. 임을 보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앞에 거 끊어보고 뒤에 있는 설명 각자 읽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33번. 자,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한 거예요. 옳은 거 찾아봅시다. 자, 이건 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 나와 달리 다에서는 사대부 시조의 관념적이고 구체적인 거 이런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일상적인 주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창내고자를 다에다가 집어오면
나는 사대부의 관념적인 내용이고 다는 이제 일상적인 모습들 이거 비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세요. 학습 목표니까 시험 문제 좀 잘 나와요. 그다음에 34번. 자, 자연 친화적인 태도의 안분지족 안민낙도의 삶의 태도를 골라주는 문제예요. 자, 4번이 정답입니다. 남쪽으로 창문을 내겠습니다. 밭은 지금 한창 갈고 있는 때고요. 괭이로 파고 호미로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고 나는 갈리 있어. 꼬인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건 구름은 유혹하는 존재. 새의 노래는 공짜로 듣겠습니다. 자, 강냉이가 있걸랑 와서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원 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모습 이런 것들 기억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35번 시초과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 찾는 문제예요. 3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끝 물가에 실컷 놀다가 그 남은 쓸데없는 일은 아무것도 부러워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는 안분지족 안민낙도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번. 자, 시초과자 공간에 있어서 자연의 의미예요. 가장 적절한 걸 찾으면 3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가의 자연은 무력을 버리고 만족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자연은 생활과 밀접한 노동 현장이다. 그래서 여기 논밭 갈아가지고 김 매고 배잔방이 해가지고 이거 신들 매고 하는 건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풍류의 공간이다, 물화일체의 공간이다, 안분지족 안민낙도의 공간이다. 실제로 일하는 건 아니고 이건 노동의 공간이다. 경제활동 해야 되는 공간이고 37번.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37번 정답 5번입니다. 비유적인 행동을 통해서 가치관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병풍처럼 둘러두고 본다라는 느낌이 전제돼 있죠. 나에서는 구체적인 거 이거 사설시조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농사하는 모습들을 형상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38번. 가와나의 형식적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시조니까 3장, 6구, 45자 내외에서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에 종장의 첫음은 반드시 세 글자다. 근데 사설시조기 때문에 이제 45자 내외 요거까지는 조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 공통점도 가와 비교했을 때 나는 공통점은 이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가와 비교했을 때 나의 형식적인 차이점을 잘 드러낸 서술하고 그 차이점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사설시조 골라야 되니까 가와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형식이 길어진 거니까 요게 사설시조니까 요걸 골라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9번. 자, 이건 정답이 1번이 정답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인데요. 임금님 곁으로 10년 동안 정치에 힘쓰면서 백성을 다스린 사대부의 삶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글에서는 이런 얘기 아니죠. 내가 물러나면서 이제 전원생활을 하면서 자연과 하나 된 경지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니까. 자, 40번. 이 시조가 평시조와 다른 거라고 하는 건 이거는 조금 재미있는 표현, 희극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겜이라고 얘기해요. 재미있는 표현, 우스꽝스러운 표현, 웃음이 자아내는 거, 해학적인 거. 자, 그다음에 41번 해학이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잠깐만요. 보기 어려운 거네요. 해학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해정서 가능하겠네요. 근데 대상을 비판하는 건 아니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42번. 이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창 내고자 하는 거니까 포기하고 체념하는 건 아니겠네요.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3번. 자, 이 시조의 내용으로 봤을 때 시조가자의 마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방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답답하다. 그럼 방에 창문이 없다. 이걸로 연결해주면 되니까. 44번. 자, 중장에 대한 감상 중에 내재적 요소니까 내재적 관점이에요. 내재적 관점이면 작품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거 찾아주면 되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화자에 초점을 맞춰서 화자의 감정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45번. 자, 이와 같은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평시조의 고유한 형식을 전면 거부했다는 이제 전면 거부는 아니에요. 종장의 첫음보는 삼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늘어나긴 했지만 완전히 전면적으로 빠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다음 46번.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3번이 정답입니다. 나와 나에는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객관적 상관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가에는 객관적 상관물 가능해요. 그 다음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이라고 돼 있을 때 여기에는 가능할 수 있죠. 마음과 같이 비교 대상이니까 여기는 객관적 상관물이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47번. 자, 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과장적이고 해학적인 거 맞죠? 그 다음에 체념은 아니에요. 체념은 이거 안 돼요. 왜냐면 창 내고자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하는 뭔가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다음 48번. 실제로 이룰 수 없는 내용을 이제 표현해가지고 불가능하게 설정하는 건 3번이 정답입니다. 무쇠로 큰 화자에 설정하여 화자의 심정을 절실하게 표현한 거. 무쇠로 큰 소를 지어가지고 그 소가 그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다가 놨는데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다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별 절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49번. 자, A에 대한 의미로 적절한 거 4번이 정답이에요. 이따금 하도 너무 답답하게 되면 열어볼까 하노라. 이건 단순히 어휘풀이 문제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50번. 가와 나의 공통점입니다. 사설시조가 되겠네요. 그러면 4번이 정답입니다. 유사한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건 장지 무슨 문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열거하는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설시조의 열거법이 특징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다음 51번. 자, 가를 바탕으로 주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5번이 정답이죠. 고달픈 삶,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 다음에 52번. 가하고 나를 비교한 거예요. 적절한 거. 이거는 평시조, 이거는 사설시조. 여기가 많이 길어졌죠, 중장이.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가와 나는 모두 다 종장의 삼음절로 시작하는 건 공통점이에요. 사설시조가 길어진다고 해도 이 공통점은 있습니다. 5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요건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나는 서로 대조되는 시어를 나열하여 형식의 변화를 준다라고 했는데 대조적인 시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재료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공구 이런 것들을 나열한 거지 대조적인 이미지 고무장지랑 새살장지가 대조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건 정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적으로만 나오면 여기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요거 빨리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문법에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어요.